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물류 ESG 도입의 비용 분석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물류업계에서 ESG 전환, 이거 거의 필수 과제처럼 이야기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가?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초기 투자부터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이 ESG 도입에 따르는 실제 비용 구조가 어떤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물류 ESG 비용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투자, 그 다음엔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시스템 구축 비용. 물론 기업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떤 비용 요소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초기 투자 비용이네요. 특히 친환경 차량 도입 비용.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일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그 1톤 전기 트럭 한 대 가격이 약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2.5톤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일반 디젤 트럭보다 거의 두세 배 비싼 거죠. 그리고 차량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도 상당합니다. 급속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넘고요. 만약에 한 10대 규모 충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최소 5억 원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와, 차량이랑 충전소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수소 트럭은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소 트럭은 훨씬 더 비쌉니다. 5톤 트럭 한 대가 3억 원이 넘어가고요. 수소 충전소는 하나 짓는데 3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정말 큰 투자죠. 그렇군요. 차량뿐만 아니라 그 물류센터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물류 쓰이던 지붕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500kW 규모로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한 8억에서 10억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또 창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기본적인 수준만 해도 10억에서 50억 원 정도 들고요. 만약 완전 자동화를 한다, 그럼 1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아, 자동화 비용도 상당하군요. 포장재는 어떤가요? 네, 친환경 포장재로 바꾸는 것도요. 기존에 쓰던 것보다 보통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물론 CCA 대한통운의 그 순환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단순히 비용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효율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보고하는 전략적인 투자로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초기 투자를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운영 비용 측면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운용 비용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에너지 비용이 있죠. 수소 충전 비용은 아직 디젤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사서 쓰는 것도 현재로서는 비용이 더 들죠. 그리고 그 ISO 14001 같은 국제 환경 인증 있잖아요. 그런 인증을 따고 또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CDP 같은 ESG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나 내부 인력 투입 같은 간접 비용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아, 듣고 보니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이게 또 중요한 과제겠네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SG 전문가들은 요즘 수요가 워낙 많아서요. 기존 인력보다 연봉 수준이 한 30%에서 5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견 기업에서 ESG 전담팀을 하나 꾸린다. 이러면 인건비만 연간 5억에서 10억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ESG 교육하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정말 다각도로 비용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좀 살펴보죠. 이건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데이터 기반 관리의 핵심 같아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그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또 비용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 글렉의 GLSC 클라우드나 세일즈포스 아니면 하나 시스템의 맹그로브 같은 기성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비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처럼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 관리를 돕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 그 SCEMS라고 하죠. 이런 걸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환경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 S, 지배구조 G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또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센서나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와, 초기 투자부터 운용, 시스템 구축까지 계속 비용 얘기가 나오니까 듣는 분들도 정말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정부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태양광,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지원 등 찾아보면 꽤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차근차근 도입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SCMS를 협력사에 제공하는 것이 딱 그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비용들을 단순히 소모되는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운영비를 절감한다거나 또 요즘 고객사들이 ESG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킨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 같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그 창고 자동화 같은 투자는요,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ESG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물류 ESG 도입에 따르는 정말 구체적인 비용 항목들을 실제 수치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초기 투자, 운영 비용, 시스템 구축까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나갈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 이 모든 노력과 비용이 과연 단순히 비용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더 넓은 의미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